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랑이들. 오늘은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봤어요. 오늘 리딩은 여태까지 인연을 한번 정리해보는 리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끌어당겨 왔는지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원드킹, 원드페이지, 컵킹, 매지션. 일단 이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궁중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궁중카드는 인물카드예요. 킹, 페이지, 퀸 이렇게 떴는데 일단 첫 번째 특성으로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들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간 사람이다. 이게 1차적으로 들어와요.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너와 나의 릴레이션십 이거를 포인트로 가져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완드킹이 들어오는데 완드킹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킹인 만큼 리더인 거고 주목받는 위치에 서 있거나 주도권을 잡는 거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자기가 한 것에 책임감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좋은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했다. 이거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노랑들께서 이분을 좋아했다고 마음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우리 노랑들을 선택했다. 이 감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굉장히 귀여운 면모가 있거든요. 우리 노랑들이 분명히 선택한 줄 알았는데 찡콩한 그 순간부터 마음이 여려지는 페이지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아빠인 왕에서 갑자기 소년인 페이지로 넘어간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노랑들 앞에서 굉장히 서툴고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란 말이죠. 내가 너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관심이 생기고 나니까 오히려 티나게 눈치 보고 반응을 보고 이 감정의 전달함에 있어서는 미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적인 특성이라던가 현실 쪽에서는 왕인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자신감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너 앞에서만 있으면은 어려지고 소년 같아지고 쑥스러워지는 걸 감출 수 없어. 이게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너로 쏠려 있으니까 이 컵킨, 감정의 여왕이 나왔단 말이죠. 내가 너 앞에서 어떨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이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거예요. 감수성의 여왕인 만큼 감정 파동이 크고 상대방이 어떤 것을 함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 기분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우리 노랑들이 말과 분위기가 뭔가 바뀌면은 그것에 바로 반응해주는 그런 분이란 거죠. 내가 뭐 잘못했나? 아 이거 재미없나? 나 좀 별로였나? 이런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이 컵킨이 나온 이상 내가 감정적인 것도 맞지만은 평소에 일반적인 태도로서는 우리 노랑들을 굉장히 배려해주고 온화하면서 뭐든지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용성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단지 우리 노랑들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말도 표정 이런 게 변화하신다면은 여기서 내 마음이 쿵 하면서 기울이게 되는 그 모습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매지션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 낭낭하다는 거거든요. 매지션은 자신감의 카드예요.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하기 앞서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준비했다 이것이 완드킹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 왕인 만큼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고 위치도 어느 정도 낮은 사람 이건 아니라 했잖아요. 난 원래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노랑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 점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매지션은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손수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아는 건 나여서 말을 잘하시는 건데, 이거를 대입한다 보면은 우리 너랑들과 어떤 것이 있을 때 말로써 푸는 타입이다, 이걸로 말한단 말이죠. 우리 노랑들이 뭔가 언짢고 말과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노랑들에게 대화를 시도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접근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이 매지션은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각각이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을 대했을 때 우리 노랑들의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접근했다, 이게 되는 거고, 뭔가 하면은 되겠지, 뭔가 해보면은 우리 노랑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든 시작을 만들어낸 사람, 이랬다는 거죠.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려고 한 것도 맞고, 우리들이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면은 이 속에서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의 특성을 봤을 땐 우리 노랑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하고 부끄러움은 있지만은 이게 결코 가볍지는 않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내가 우리 노랑들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저것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노랑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노랑들의 말과 행동, 태도, 어떤 것 하나 감정선이 변화가 이룬다면은 이거를 하나라도 신경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은 겉으론 자신만만하게 보이지만 정작 좋아하는 우리 노랑들 앞에서는 되게 진지해지는 사람,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와 봐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특징, 펜타클 7번, 소드 2번, 달카드, 러버스. 이 카드는 굉장히 오묘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일단 정리해드린다면 우리 노랑들은 미묘하고 강한 끌림을 야기하는 분들이란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결이라 오래 남는 타입, 이걸로 보인단 말이죠. 일단 펜타클 7번은 성장이란 의미가 있어요. 식물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식물을 키우고 결과물을 봤는데 이 결과물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기서는 뭘 추가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는 그런 게 있단 건데, 이거를 대입한다면 우리 노랑들께서 본인들의 원하는 결과를 쉽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거에 가깝단 말이죠. 감정이라던가 관계라던가 이런 걸 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여유로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대를 기다리는 게 하는 게 있으니 이 상대 측에서는 무수한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노랑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측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버리고 알아서 결론 내게 해버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노랑들은 여기서도 여유가 넘치고 뭘 하려고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 측에서도 이거 조금만 더 보면 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알면은 우리 노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깊게 남기는 그런 분이었다부터 1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소드 2번이거든요. 소드 2번은 이중성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어떤 선택안에 있어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없어,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평화롭게 흘러가기 때문에 눈 닫고 귀 닫는 그런 카드예요. 이거를 대입하다 보면은 우리 노랑들은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란 거고, 어떤 호감이 있어도 명확히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정의 문을 살짝 닫아두는 그런 사람이란 거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측에서 애가 타고 자꾸 계속 추측만 하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받쳐주는 게 달 카드인데, 달을 볼 때는 항상 변하는 성질이 있고 우리가 달의 뒷면을 항상 볼 수 없듯이 알 수 없은 미스테리, 그런 오묘한 것이란 건데, 우리 노랑들을 봤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혹은 내가 좋고 싫어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오로지 남은 여백은 상대방의 상상력이 개입할 공간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달은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랑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답답하다, 소극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다 보니까 더 미쳐버리겠고 이 분위기로 압살해버리는 그게 있으니까 상대방 측에서 애가 타버리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러버스는 연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 이런 키워드도 있고, 이 베이스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모티브로 하기 때문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택의 주도권은 우리 너랑들에게 돌아갔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애태워버리고 나는 무수한 상상력을 하게 되는데 판단 자체는 우리 너랑들밖에 할 수 없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랑들이 좋아하면 가는 거고 싫어하면은 이 사람이 아쉽게 접을 수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죠. 우리 너랑들은 이 카드만 본다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사람 이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댔잖아요. 보는 사람을 함부로 받지 않는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나는 이 사람을 좀 더 지켜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측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 알지만은 자꾸 애가 타는 게 있고 이 러버스 카드처럼 본인의 연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란 것이 우리 너랑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단 말이죠. 아까 그분들은 우리 너랑들의 말과 행동, 태도에 있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 되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너랑들을 웃게 하기 위해서라던가 감정에 충족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건데 이 속에서도 우리 너랑이가 어떤 걸 좋아할까 하면서 선택하고 우리 너랑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이 관계에서 과정 자체는 이 사람이 선택하고 행한 게 있었다. 시작점과 결론은 우리 너랑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해드린다면 우리 너랑들이 이 사람들에게 끌린 이유는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은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서 머릿속에서 오래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1년 365일 24시간 우리 너랑들이 생각하는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은 기본으로 가져간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인데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 체크하면 좋은 신호들을 보도록 할게요. 초반의 신호 컵 2번, 컵 에이스, 펜타클 4번, 완드 3번. 일단 첫 번째로 컵 2번이 떴는데 컵 2번은 감정을 교류한다 이런 카드예요. 내 마음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카드란 건데 우리 너랑들이 첫 번째로 체크할 것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 대등하다는 느낌이 드는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고받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호감이 어느 한 명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일방적으로 끌리는 관계는 아니다. 이거를 언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컵 에이스가 나는데 컵 에이스는 내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인이 든 컵을 자세히 보면은 물이 넘칠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물은 내 감정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넘칠 듯 말 듯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사람에 의해서 열리냐 안 열리냐 이거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되게 막 설레고 이 사람 없으면 미쳐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잔잔하고 따뜻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막 좋아했어도 불안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펜타클 4번이거든요. 펜타클 4번은 방어의 카드예요. 내가 펜타클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 펜타클을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이런 거인데 이것이 말해주는 건 우리 너랑들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방어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기보다는 나답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고 내 스스로의 선이 있는 만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이 선을 지킴에도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이분들의 신호라는 거예요. 즉 나를 잃지 않는 구조가 있었을 때 확실한 사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완드3가 떴는데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완드3는 확장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개의 완드를 이미 내 것으로 가져왔으니까 이제 하나의 완드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면서 목표 설정을 한다. 이 말이 있는 건데 우리 너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이런 분에 가깝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관계의 시작에 앞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과 평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란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래의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아도 머릿속에 남아도 이 사람과 다음 단계가 어렴풋이 보이고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이 미래에 나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확장시키고 싶다,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드리면은 우리 노랑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설렌데 불안하지 않고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이 미래의 방향이 보이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면은 다음 연애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노랑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노랑들 카드 타임캡슐, 여기 밑에 문구는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곳은 지금의 나를 바꾸려거나 증명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더 잘 보려고 애쓰지 말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말고, 관계를 앞당기려고 조급해하지도 말 것이란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관계만 남기라는 메시지죠. 이 사람의 사랑의 신호라든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느낀 그 감정이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거는 통과예요. 그런데 우리 노랑들께서 괜히 이 사람에게 불안함이 연출되고 내가 스스로 더 애써야 되는 그 관계라면은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질 구조니까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 타임캡슐의 중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했을 때 내 감정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해주는 태도를 그대로 임할 수 있는가, 이거를 중점으로 두라는 거예요. 타임캡슐은 보관을 잘못하면 땅에 습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그거잖아요. 보관법이 잘못되면 어차피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마음들이 변질되는 거니까 애시당초 내가 안정이라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흙 속에 묻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진 채 그 이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관계만 선택하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말도 버티라는 말도 아니에요. 나의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은 사랑을 고르라, 이런 메시지란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이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노랑들의 마음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떤 관계든 간에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중점이 되는 그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해지는 그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들. 오늘은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 봤어요. 오늘 리딩은 여태까지 인연을 한번 정리해보는 리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겨 왔는지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다음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특징, 소드 에이스, 컵 5번, 여사제, 펜타클 5번. 이 카드의 특징만 본다면 굉장히 짝사랑 카드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으로는 조용하고 안으로 깊은 사람들이 우리 초롱들을 좋아했었다.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좋아하면 오래 품는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먼저 소드 에이스가 뜨는데, 소드 에이스는 첫 번째 시작에 앞서서 내 이성이 발동한 그런 카드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머리로 먼저 알아봤다는 건데, 감정 폭발이 아니라 우리 초롱들을 겪으면서 우리 초롱들의 말과 대화나 사고방식에 끌렸다, 이게 되는 거죠. 소드는 바람의 요소가 있어요. 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과 대화, 사고방식, 이성 이런 것에 관장하기에 우리 초롱들과 이 바람의 요소로서 진행되는 어떤 것들이 다 이분들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우리 초롱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이것부터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감정이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컵5 들면서 감정이 한번 무너졌던 사람, 이게 된단 말이죠. 정말 전 연인에 대해서 감정이 무너졌다, 이게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함에 있어서 애정으로서 발휘돼야 되는 것들이 한번 무너졌던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고,
후회나 미련, 아쉬움이 정리되지 않은 어떤 상태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내가 이 잃었던 기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억을 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 되고 좋아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좋아해도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이것은 여사제의 카드에서도 말해주는 건데 여사제는 속마음을 거의 숨기는 사람에 가까워요. 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인 만큼 내 목소리를 죽이는 경향이 있어서 말보다는 침묵을 하고 직접 행하는 것보다는 관찰을 하면서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는 타입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짝사랑 카드인 건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한 많은 상상을 하시는 분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소드의 요소가 먼저 나온 만큼 이 사람 베이스 자체가 이성으로 이루어진 사람 이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머릿속으로 무수한 상상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서 쉽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펜타클 5가 뜨면서 정서적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외로웠다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펜타클 5는 원래 카드는 혹한기에 남녀 한 쌍이 같이 걸어가는 그 카드예요. 그런데 남녀가 같이 걸어가고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 않거든요. 각자가 어떻게든 끌고 간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 건데 내가 당장 옆에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못할 뿐더러 내 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도 나를 외롭게 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초롱들을 만나기 전에는 자꾸 정처 없이 떠들고 마음에 기댈 곳이 없으니까 여기저기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 초롱들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는 따뜻해 보이는 존재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우리 초롱님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짝사랑 카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초롱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사람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너를 좋아하기에 상처를 받는 그 모습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초롱들의 작용이든 이 사람들의 살아온 작용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건데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본인들의 마음을 이성으로 알아보고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말은 안 하지만 외로움 속에서 우리 초롱들을 오래 좋아했던 사람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불같이 들이대지도 않고 티도 안 내서 우리 초롱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초롱들과 정리가 되어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초롱들이 깊게 남는 타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오래 남는 사람이 우리 초롱님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특징 완드 페이지, 소드 2번, 펜타클 3번, 저지먼트 이 카드로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는데 우리 초롱들은 이 저지먼트가 뜸으로써 제외 상대에서도 강력한 카드다. 한번 끊어졌던 관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우리 초롱들을 굉장히 좋아했을 확률이 높다. 이거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저지먼트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받는다. 이 말이 있어요. 제외 카드에 특화된 그런 카드란 건데 우리 초롱들은 앞서 이분들이 짝사랑 카드, 관계가 끝나도 마음을 이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만큼 강력한 사람이다. 이거를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완드 페이지가 떴단 말이죠. 완드 페이지는 소년의 카드예요. 소년인 만큼 자유롭고 솔직한 그런 에너지가 가능하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직관적이고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환해지기 때문에 상대방들은 우리 초롱들을 보면은 아 숨통 트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이성적인 사고가 주를 이루는 사람들이랬잖아요.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초롱들만 봤을 땐 우리 초롱들의 밝은 특유의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초롱들은 반전 매력이 있거든요. 소드 2번을 뜨면서 내 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건 맞는데 내가 스스로 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쉬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호감이 있어도 이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는 거고 내가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이것을 멀리서 바라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감정과 이성 이런 것을 균형 잡히게 가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한 번에 확 선택하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재회에서도 발휘가 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초령들이 이분과 헤어졌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줄 듯 아닐 듯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초록이의 마음은 아직 열려있다 이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회든 뭐든 아직은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 보여서 우리 초록들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록들은 그냥 선택을 안 하고 지켜봤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초록들이 본인의 마음에 여지를 주시는 분 이렇게 인식됐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 초롱들은 겉으로는 밝은 에너지를 주지만 속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 이것도 보인단 말이죠. 펜타클 3가 나오면 함께 있으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맞을 것 같은 것이 즐겁고 유의적이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서 키워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 자극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한 관계보다는 파트너, 협업, 동업 이런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면은 우리 초롱들을 단순히 연애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 곡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초롱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이 현실적인 감각과 조화에 아주 특화되신 그런 분이라서 단순히 연인 이상으로 나를 자극해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도 설레고 기쁘게 해버리는데 이 속까지 꽉 차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우리 초롱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초롱들이 자기의 옆에 있는 것을 상상하실 것 같거든요. 이 펜타클 3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상 속에서 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초롱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초롱들과 같이 가는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건 생활력도 어느 정도 강하신 분 이게 떠오르는데 뭐가 됐든 현실적인 감각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셔서 우리 초록이랑 있으면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도 안정이 바탕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저지먼트는 아까 제외 카드인 것만큼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 이거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초령들은 이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을 깨우는 존재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초령들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다른 것을 시작하고 싶어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령들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단순히 연인,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 같은 그런 존재시란 거죠. 처음엔 가볍게 다가갔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초령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마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 더 묵직하게 나아간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우리 초령님들은 이분들이 편하게 다가가게 만들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초령들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현실적인 감각도 같이 깨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 체크하면 좋은 신호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초기의 신호, 소드 8번, 소드 5번, 달카드, 정의카드. 일단 우리 초령들은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은 내 감각이 다시 한번 작용되실 거거든요. 그것도 이 소드 이미지가 나온 거 봐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감지하는 신호가 두드러지실 거예요. 첫 번째 소드 8번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소드인 것만큼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아무 일도 없는데 머리가 답답한 그 일이 있으시단 거예요. 소드 8번은 내 스스로가 붕대를 꽉꽉 감고 더 이상 나를 어떤 것에 개입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두드러진단 말이죠. 내가 눈 닫고 귀 닫고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억제된 것처럼 자유롭게 반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보내기 전에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여러 번 재보는 그것도 가능하시는 거고 내가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답지 않게 조심스러워지는 그 행동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 사람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시작하기 전에 나를 묶어버리는 그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소드 5번이 떴는데 이 소드 5번은 씁쓸한 승리 이런 걸 말해주는 거예요. 검을 5개가 있는데 나는 검을 3개 들고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검을 하나씩 들고 시작하기에
처음부터 시작점이 맞지 않았던 거죠. 검을 세게 든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겨도 씁쓸한 승리,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알게 모르게 우리 초령들이 이분과 신경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경전을 해도 이겼어도 내 기분이 뭔가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경전을 했었다, 이게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밀당을 함으로써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애매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긴장으로써 이루어진 관계다, 이걸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미궁으로 빠지다 보니까 여기 뒤에 달 카드가 떴는데, 달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달은 항상 변화하는 성질이 있고, 우리가 달의 뒷면을 항상 볼 수 없듯이 미스테리, 알 수 없음, 이런 걸 나타내기에 우리 초령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의 이면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 짝사랑이 두드러진다 했잖아요. 먼 발치에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잘 안 보이려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초령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까지 느껴지는데, 그래도 우리 초령들은 이분들이 괜히 신경 쓰이고 이 미묘한 비틀림으로 갈 만큼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소드 3개로 이기는 그것이 사실상 내가 많이 표현을 해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나에게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나 혼자서 이 사람의 속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 초령들은 이 사람에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 말과 행동이 내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내 감정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면서 스스로 확신이 안 서는 그런 흐릿한 감정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보다는 긴장, 설렘보다는 의문이 먼저 쌓이는 그런 게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렇게 불공정한 관계로 시작하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정의 카드가 뜨는 거예요. 정의 카드는 균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울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무엇 하나 넘치지 않게끔 중간 것을 맞추려고 하는 성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앞서 행하다가 어느 날 아시는 거죠. 아, 이거 주고받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내 기준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면서 내가 마음이 쏠리는 건 있지만은 이젠 이거는 스탑하고 내 머릿속 판단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초령들도 어느 정도 이성적인 것이 앞서가는 사람, 이걸로 보인단 말이죠. 내 마음의 저울이 불공정하다, 이거를 인식한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이성의 판단의 타이밍이 도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이 상대방들은 우리 초령들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하지 못하고 너무 좋아하는 건 맞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너한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에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아까 우리 초령들은 제외 카드에 특화된 그런 분들이라 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야, 잃고 나서야 더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헤어졌고 관계를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우리 초령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초령들에게 더 이상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차라리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령들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라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다가가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모습이 우리 초령들께서 이미 연인이 있어서 못 다가가는 경우, 이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연인이 없다 하셨더라도 내가 그만큼 우리 초록이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너에게 어떤 권한으로 다가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서 너에게 더 이상 평가가 깎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 초령들의 마음에 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우리 초령들에게 그만큼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초령들이 정말 어너더 레벨, 쉽게 본인의 행동으로 행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분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신다 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은 겉으로는 아무도 날 좋아했던 사람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초령들은 스스로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정말 우리 초령들은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이거를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초령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초령들 카드 마법의 알, 여기 밑에 문구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건 설레는 일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시작을 결과로서 재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우리 초령들께서 스스로 이 사랑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맞나? 또 반복되나? 상처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이고 불안한 그 생각이 드시더라도 일단은 이 사랑이 열리는 순간을 즐거운 일로서 설레는 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초령들은 앞서 사랑의 함에 있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겨루기가 감지되고 확신 없는 불안을 느끼면서 공정함을 따지게 되는 그런 모든 경험을 하신다 했잖아요. 사랑의 시작이라면 누구보다 설레고 벅차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랑 자체를 심판대에 올리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이 알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 무엇이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으면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초기의 신호 자체를 내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 해서 묵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초령들은 한번 사랑을 시작하고 끝나면은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재된 힘과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이 상대방에게 작용하는 나의 영향력이 적지는 않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 해서 이 연애의 시작을 망설이거나 주춤하면은 그건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나는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아까 우리 초령 때 완드 페이지 나왔잖아요. 열정의 소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감을 주고 자극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랑 앞에서만 서면은 이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이 카드는 당신의 그 강점을 믿고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시작에 앞서 미리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좀 더 허락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 사랑의 흐름이 들어왔다면 그때 하는 것은 판단의 시간이 아니라 호기심을 허락해도 되는 시작의 순간이다.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초령들께서 사랑의 시작이 열리는 느낌을 막지 말라는 것도 같거든요.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 내 스스로 판단력이 앞서서 밀어버리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령들께서 이 사람에게 설레도 되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기대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신호라던가 우리 사랑이 열리는 그런 느낌만은 막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침투가 되어서 이 무한한 가능성인 알이 태어나는 그 순간도 포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초령들께서 이 사랑의 흐름만 막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여러 가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령들 사랑에 있어서 불안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감정도 있고 사랑은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도 분명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온 만큼 우리 초령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실하는 거고 우리 초령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무엇이든 간에 우리 초령들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내 자신 스스로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록이들은 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설레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사인을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초록이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은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왔어요. 오늘 리딩은 여태까지 인연을 한번 정리해보는 리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겨 왔는지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펜타클 9번 완드나이트, 펜타클 3번 매지션. 일단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미 본인의 삶은 잘 굴러가는데 우리 파랑들을 만나면서 더 재밌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펜타클 9번은 기부인 카드예요. 기부인 중에서도 혼자 사는 기부인을 뜻하는데 기부인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아주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죠. 잘 살고 있고 경제적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던 거죠.
혼자 있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매달리는 타입도 굳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 없이도 잘 사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나? 이런 베이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잘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파랑들을 만나니까 당신은 저의 삶에 들어올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 파랑들께서는 마성의 매력이 있나 봐요. 이분 완드나이트 떴는데 완드나이트는 첫눈에 꽂히면 무작정 달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목표로 생각했다면 이거에 달려가는 건데 이 기분이랑 정말 다른 이미지란 말이죠. 물론 첫눈에 확 꽂히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이 계속 매력적인 그 모습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파랑님을 이 사람이 목표로 딱 두는 거죠. 그래서 불이 확 붙기 때문에 나는 너랑 같이 다니고 싶어. 난 너랑 같이 사랑을 하고 싶어.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을 좋아했던 분들은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완드나이트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내가 목표로 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3가 나오는데 펜타클 3는 이 펜타클 9번이랑 살짝 대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까 펜타클 9번 혼자서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펜타클 3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나는 혼자서 내 현실을 너무 잘 살았는데 너가 나의 삶에 들어오면은 연애 대상이 아니더라도 뭘 해도 잘 맞겠다 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펜타클 3는 일반적으로 동료라던가 파트너십, 협업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즐거움이 아니라 본인의 동기부여가 잘 되고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인으로서 그런 유희적인 게 아니라 너랑 있으면 내가 자극이 되고 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즉 우리 파랑들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고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파랑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드나이트는 내 감정으로서 달려가고 싶은데 이 펜타클 3번은 협업, 동반자, 파트너 감각으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너랑 정말 시작하고 싶어 이게 매지션의 기운에서 들어오는 건데 매지션은 1번의 숫자인 만큼 초기 기운이 강하단 말이죠. 이 앞전 것은 내 상상과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지션은 너랑 시작하면은 난 정말 달라질 것 같아. 너를 기준점으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 전체적인 카드 특성이 우리 파랑들을 단순히 예쁘다, 좋다, 멋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파랑들의 머리나 센스, 에너지 이쪽에서 굉장히 매력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애의 특성은 우리 파랑들께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리 파랑들을 권위 있고 멋있고 대단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파랑들에게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쥐어줬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흐름만 본다면 단순히 심심풀이라던가 재미를 위해서 만났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나의 삶의 스펙트럼이라던가 판이 커질 것 같아서 우리 파랑들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완드나이트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그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질주하거나 우리 시작이 빨랐더라도 우리 파랑님을 정말 본받고 대단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결코 우리 파랑들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만 본다면 저도 우리 파랑들의 매력에 빠져들 것 같은데 일단 컵 8번 운명의 수레바퀴, 컵 에이스, 스트렝스 아까 그분께서는 펜타클의 이미지가 강하셨단 말이에요. 펜타클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 파랑들은 컵의 이미지가 떴단 말이죠. 이거는 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감정이 살짝은 굳어있는 분들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을 만나면은 내 감정 자체가 동요가 돼서 아, 나 이 사람이랑 만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을 떨리게 해.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다고? 난 정말 몰랐었어. 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로 컵 8번이 들어왔는데 컵 8번은 이동의 카드예요. 지금 8개의 컵이 있는데 난 이 8개의 컵으로 만족 못해.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거야. 이렇다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펜타클 9번이 떴잖아요. 자기 삶에서 만족하고 뭐든지 아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랑들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져서 이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것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는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명, 전환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운명이 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다르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당신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 운명이 이제 도래하였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컵 에이스,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인 에이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분들께서는 이전에 현실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득과 실,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을 따져서 인생을 살았을 확률이 높았단 말이야. 모든 건 철저하게 계산이 들어갔다는 거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것은 배제했다, 이게 되는 건데, 우리 파랑들을 만나면은 감정부터 움직여지게 되니까 밀당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자체가 너를 향해 있으니까 이게 다 부질없어지더라. 그냥 순수하게 너 하나만 믿고 사랑을 다시 해도 괜찮겠더라,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카드, 힘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건 활용 정점이라 생각되거든요. 힘 카드는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본질적인 힘이에요. 힘은 파워, 말 그대로 힘이 세다, 이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은 본질적인 힘, 내면의 힘을 중점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이 늑대의 맹수를 길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길들이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 맹수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수한 많은 노력과 예쁘다 예쁘다 쓰다듬어주는 마음과 그런 부드러운 접근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맹수 같은 그분들, 마음이 딱딱해져서 재미없게 삶을 살고 있던 이분들한테 우리 파랑들이 촉촉하게 스며들었다, 이거가 되는 거죠. 우리 파랑들도 이분들을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아니라 옆에서 잔잔히 기다려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니까 이 사람들이 맥을 못 추리고 우리 파랑들에게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랑들은 이 컵 8번이 살짝 더 말해주는 건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안 잡힌 사람들, 이거에 가깝단 말이죠. 컵 8번은 이동이란 키워드가 있다 했잖아요. 너를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따라잡히는 순간 너는 다시 다른 데를 가고 있더라, 이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께서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은 태도가 있었다는 거고, 그분들을 포용력으로서 대해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측에서 우리 파랑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 잡고 싶어하는 사람, 이것도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 파랑들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가볍지 않고 감정이 휘청이지도 않으면서 차갑지도 않는 사람, 잔잔하지만 강력한 인상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우리 파랑이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에요.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 체크하면 좋은 신호들을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알아볼 수 있는 신호. 컵퀸, 펜타클 7번, 완드 3번, 펜타클 8번. 정말 우리 파랑들은 갑자기 금사빠 이런 것보다는 천천히 스며드는 이쪽에 가깝다고 보인단 말이죠. 먼저 컵퀸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컵퀸은 어머니의 카드란 말이죠. 컵은 물의 요소인데 이거는 감정을 상징하고 있어요. 감정의 어머니인 만큼 굉장히 배려적이고 온화적이고 우리 파랑들을 존중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한다,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내 감정이 불편할까봐 조금씩 다가오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느낌은 있지만은 대신에 부담은 없고 존중받고 있는 감각이 먼저 들어오는 분, 이게 첫 번째 사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펜타클 7번이 떴는데 펜타클 7번은 성장의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식물을 심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식물을 심고 자라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빨리 우리 파랑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싶어,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앞서 두 카드가 다 뜨겁게 시작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멈춰있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파랑들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기류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미래 얘기를 슬쩍 하실 수 있거든요. 완드3가 말해주는 건데 완드3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전 것은 마무리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 이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입버릇으로 나중에 앞으로 이런 if법을 많이 사용하셨던 거죠. 이분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랬잖아요. 베이스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파랑들을 자기 현실로 끌어오고 싶은 사람들, 이것도 맞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파랑들은 자기에게 호감만 주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영감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랬잖아요. 그러니 이분들이 더 미래 방향으로서 슬쩍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랑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이미 나랑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네? 지금 말고 이 이후를 슬쩍 떠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말로서는 우리 파랑들을 배려하느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와 파랑님의 미래를 얘기했다면 이 시선 자체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에 우리 파랑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 펜타클 8번, 이건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같은 펜타클을 계속 만들어낸다 이 말이 있는 건데 여기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증명을 한다 이걸로 보인단 말이죠. 아까 완드나이트 말보단 행동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죠. 완드나이트는 내 목표값을 계속 돌진하는 것에 가깝다면은 이 펜타클 8번은 한 번 내가 목표값을 가졌으면은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랑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계속 같은 태도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과 나의 사이를 뭘 하려고 설득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우리 둘의 사이가 신뢰가 쌓여있는 상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드린다면 나를 재촉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미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우리 파랑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가 우리 파랑들을 존중하고 우리 파랑들도 존중받는 인물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파랑들은 일맥상통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니 나도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파랑들 카드 마법의 쿠키를 굽다. 여기 밑에 문구는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행복이나 애정을 누가 가져다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굳이 선택을 받으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고 나는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흐름을 휘어잡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파랑들을 기준으로 세웠을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우리 파랑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보다는 나는 이 관계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걸 허락할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애정을 드릴 때 우리 파랑들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셔도 괜찮거든요. 내가 무조건 내 사랑을 퍼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정한 만큼 이 애정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충분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파랑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위로를 해드릴 수 있고 뭘 해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우리 파랑들께서 무리하지 말고 내가 정한 만큼 이 사람들에게 내 온기를 나눠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애정을 줘도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우리 파랑들은 남보단 어너더 레벨이니까 이 점을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우리 파랑들을 메인으로 잡아라. 이걸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나를 상대가 알아주기까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파랑들은 거리 조절을 할 줄 알고 내 내면 단단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상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편해야지 이 사랑도 잘 흘러간다는 거예요. 난 이미 완벽한 사람인데 여기서 소스를 더 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애정을 어떻게든 끌고 오려고 내 쪽에서 아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는 거고 내 스스로 나만의 매력을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편해야지 이 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 정리해드린다면 나는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 사랑을 목맬 필요도 없다는 거고 내가 넉넉고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내 사랑을 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파랑이들 스스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단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 파랑들이 나를 굳이 바꿔야 될까 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고 지금처럼 유지하시되 내 자신을 생각하면 더더욱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런 사랑의 결실로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파랑이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은 여태까지 나를 좋아해온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리딩 가져와봤어요. 오늘 리딩은 여태까지 인연을 한번 정리해보는 리딩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겨 왔는지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공통적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펜타클 3번 여왕제, 완드퀸, 완드에이스. 먼저 첫 번째로 들어온 게 펜타클 3번인데 펜타클 3번은 관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관계가 유희적이고 재밌고 일회성 이런 게 아니라 이 펜타클 3번은 서로서로가 자극을 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키워드가 있기에 나 혼자나 아니면 이 사람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둘의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왕제 카드가 나오는데 여왕제는 사랑의 여신이란 말이죠. 여신인 것만큼 내 스스로가 안정돼 있고 주변 상황도 굉장히 풍족한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정신적이라던가 현실적으로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서 이 돌봐지는 사람한테 내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다. 이거에 가깝다는 거죠. 이 사랑의 여신인 만큼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거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했을 때 이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것 플러스 우리 검정인들이 나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랑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이런 감정도 엿보인다는 거예요. 여왕제인 만큼 모성애의 카드기도 하거든요. 우리 검정들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봐지고 이런 감정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완드퀸 나왔는데 완드퀸은 굉장히 질설적이고 솔직한 사람 이걸 수 있거든요. 완드퀸은 매력적인 여성분이에요. 그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당당히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렇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대입한다면 이분들은 우리 검정이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들었으면은 이거를 숨기지 않고 티가 바로바로 나는 스타일이란 거죠. 사랑을 주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워하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느 정도 저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베이스가 굉장히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여왕제도 엄마인데 퀸의 이미지도 엄마예요. 우리 검정들 대했을 때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아끼고 보살피면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애를 했다. 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완드 에이스가 들어왔는데 완드 에이스는 에이스에 초점을 둔다면 시작에 가깝단 말이죠. 초기의 숫자 1번인 만큼 첫 스타트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이거란 거예요. 우리 검정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일어나질 수 있거든요. 내가 너를 봤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너랑 소통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이거랑 나는 너를 돌봐주고 예뻐해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우리 검정들을 처음 봤을 때라던가 사랑을 키워가는 그 첫 스타트 했을 때 한 번에 강하게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랑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처음 봤을 때도 강렬한 힘을 낼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검정님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도 색다른 곳을 간다거나 색다른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색 데이트 이런 거에서도 강점이 내시는 분. 어떤 걸 시작함에 앞서서 뒤로 빼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든 아니면 무언가든 거부감이 적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은 이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그 시작을 우리 검정들이랑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나 만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 여왕제라던가 펜타클3는 굉장히 여유있고 지위가 높은 만큼 남들이나 분위기에 휘둘리는 그런 타입은 아니시거든요. 오로지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자극점이 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연애 감정이 들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번엔 그 시선을 나에게로 가져와 봐서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겼던 나의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들을 끌어당긴 나의 특징. 펜타클 4번, 펜타클 나이트. 운명의 수레바퀴, 데빌 카드. 우리 검정들께서는 첫 번째로 기준이 분명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펜타클 4번은 4번의 숫자인 만큼 안정과 유지에 관련된 그런 숫자예요. 내 기준이 확고하고 안정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타입이란 거죠. 어떤 관계에서든 내 선을 딱 지키는 거고 안정이랑 단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 우리 검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검정들을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뒤에 펜타클 라이트 떠서 그렇거든요. 이 펜타클 라이트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임하는 사람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을 나가지만은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달라지지가 않고 내가 살아옴에 있어서 내 생활 태도라던가 이 관계에서 둘 다 성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믿고 더 의지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완드의 에너지가 강했단 말이죠. 완드는 내 마음속의 열정, 하고 싶은 욕구, 에너지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펜타클의 이미지가 먼저 두드러진단 말이죠. 펜타클은 현실적인 것,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의 열정, 에너지 이런 거를 쫓았던 사람이라면 그 결과 반대로 현실을 쫓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검정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전환점이 들어왔다.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는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말 그대로 운명. 우리 검정들은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임팩트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내 머리에 각인이 됐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데빌 카드, 활용 정점인데 이건 속박 카드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생각이 들고 하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마력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검정들은 앞서 너무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잠을 잘래도 생각나고 뭘 해도 우리 검정들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 검정들의 매력에 흐려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놓으면 내가 손해일 것 같아. 아니, 그냥 내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셔서 묘하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분들 완드 에이스가 떴는데 여기서 이 데빌 카드가 떴다면은 이 어른들의 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농후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른적인 사랑이 대단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이 원초적인 인간들의 본능으로서 놓고 싶지 않다. 원초적인 소유욕 이런 것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분. 검정들께서 이런 특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빌 카드와 펜타클 4번이면 집착과 소유욕 이것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 검정들께서 다른 사람의 집착과 소유욕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다.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 검정들이 집착과 소유욕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사람을 못 가게 한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중독적이고 벗어날 수 없고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힘으로써 적용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검정들 펜타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걸 기반으로 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것에서도 속박이 걸린다면은 이것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루시퍼 그 자체인 거예요. 총체적으로 정리해드린다면 우리 검정들은 안정적이고 성실한데 나를 바꿔버리는 힘까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검정들에게 가볍게 다가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검정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정말 진지해지고 아, 나 이제 그만할래, 너랑 안 만날래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묶여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우리 검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분들의 잔상이라던가 머릿속에서는 오래 남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게 우리 검정들이란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초반에 체크하면 좋은 신호들을 보도록 할게요. 초기의 신호로 알면 좋을 점. 행맨카드, 컵라이트, 완드 10번, 소드퀸. 우리 검정들은 이 카드만 봐도 인연을 허투루 다루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내가 한 가지 감정이 들면은 이거에 책임감을 갖고 굉장히 묵직하게 생각하는 분들, 이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먼저 행맨 카드가 떴는데, 행맨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내가 먼저 멈추게 된다, 판단을 미루게 된다, 이런 신호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행맨은 매달린 남자예요. 내 사지가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를 말하는 건데, 우리 검정들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지가 묶인 듯 뭔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패턴을 봤을 때 싫고 좋음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굳이 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땐 우리 검정들께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켜보게 되고, 나를 1인칭으로 보기보다는 관망 모드로 들어가서 멀리서 이 흐름을 지켜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가고 싶은 분들, 이것도 보인단 말이죠. 이게 단순 호기심인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묵직하게 이어가도 되는지, 이 사람을 내 삶에 끌어가도 괜찮은 건지, 이거를 천천히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검정들께서 아무리 어떻게 할라 해도 이게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뒤에 컵나이트가 떴어요. 컵나이트는 부드러운 접근, 이걸 말한단 말이죠.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원래 현실적이고 이 사람을 관망 모드로 보려고 하는데, 괜히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기분이 풀어지고 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모습으로서 잘 대해주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막 나서서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느라 하더라도 커피 한 잔 챙겨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촉촉하게 스며드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내 감정적인 제스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검정들은 이거에 살짝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완드 10번이 떴는데, 완드 10번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원래 카드는 완드 10개를 들고 내가 어떻게든 끌고 간다, 이런 이미지란 말이죠. 완드 10개도 무거운데 이 무거운 것을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이 완드 10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우리 검정들은 내가 관망 모드로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 사람을 대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일반적인 모습이랑 다른 모습이 나온다, 이걸 말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던 모습을 보이니까 괜히 피곤해지고 괜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그 감정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 검정들은 내가 진중한 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함부로 하는 것도 싫고,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천천히 스며드는 그런 형국이니까 이제는 떼놓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까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딱 하나 결정을 하시는 거죠. 소드키는 이성의 여왕이에요. 우리 검정들이 앞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유지할 수 없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검정들의 이성이 복귀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랑비 젖듯 옷깃이 스며들다가 이제 내가 아시는 거죠. 아, 나 이 사람 좋아하나 보다. 이거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야 될 신호다, 이렇게 자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하나에 말이 뚜렷하게 보이고 태도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의 판별력을 지으려고 하신다, 이런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설레긴 한데 같이 가면은 내가 더 짊어질 것 같고 내가 더 묵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이 정리는 이 사람과 더 나아가야겠다 라던가 이 사람이랑 그만해야겠다, 이것도 우리 검정들의 판별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준 건 일단 초기의 기운으로서 우리 검정들이 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성의 욕구가 올라온다면은 우리 검정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검정들은 이 카드만 본다면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밀어내는 느낌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우리 검정들은 정말 사랑에 대해서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 책임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 이것도 되는 거고, 좋아하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분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밀려고 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아직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한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검정들께서 판단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검정들은 함부로 감정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움직이는 분이란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얼어있나? 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열려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각자 맞는 속도가 있는 거고 우리 검정들은 나는 나만의 사랑에 대해서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싶은 분 이것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검정들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점 메시지 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들 카드 얼려버려라. 여기 밑에 문구는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멈춰 세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정말 마지막에도 우리 검정들의 특성에 잘 맞는 그런 카드로 보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려거나 굳이 정리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뭐든지 간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에너지 공급 자체를 끊으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 소모도 하지 말아라. 멈추는 것이 선택이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검정들이 느꼈으면 이미 충분하다.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확신이 오기까지 계속 이 사람을 관망하고 싶고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왔을 때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 소드킹이 발휘하는 그 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느낌도 알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게 느껴지면은 여기서는 모든 인풋을 차단하고 이제 내 판단한 결과값으로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무조건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쓰지 않을 자유를 허락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검정들은 하나를 안고 가더라도 10가지 이상의 책임감으로써 떠안고 가는 분들 이게 보인단 말이죠. 남들보다 이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크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한번 짚어주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이 받아들이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감각이 들었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다. 당신은 올가매는 것도 없고 나를 올가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나의 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쓰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라는 거죠. 우리 검정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죠. 이 관계를 갈지 말지 내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아시는 분 이렇단 말이에요. 소드키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분이란 말이죠. 나만 좋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가 내 제3의 환경들 이런 것도 다 파악해가지고 결단을 내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들은 내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선택에 앞서 이 모든 에너지를 우리 검정들이 힘겨워할 수 있으니 내가 느낌이 왔을 때 끊어버리고 그 뒤에 선택을 해보라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검정들 이 카드 흐름만 본다면은 우리 검정들이 밀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부담감이라고 보인단 말이죠.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선택인 것 뿐이니까 내가 너무 사랑에 대해서 딱딱하나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진심이 있었다는 거고 멈추려고 하는 내 마음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검정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 검정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